달달한 이야기 다리입니다. 오늘도 다리의 재밌는 이야기 들으며 편안한 밤 보내세요. 효심으로 핀 기적의 꽃길. 깊고 푸른 산줄기가 병풍처럼 마을을 감싸 안은 곳에 자그마한 기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고운 처녀 연희가 아버지인 최진사를 모시고 오순도순 살고 있었어요. 최진사는 본래 성품이 대쪽 같고 산천유람을 즐기던 정정한 선비였으나 안타깝게도 몇 해 전 겨울날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크게 넘어져 다리를 못 쓰게 되고 말았어요. 평생을 바람처럼 자유롭게 산길을 누비던 이에게 방 안이라는 좁은 감옥은 세상 그 무엇보다 가혹한 형벌과도 같았습니다. 최진사는 하루 종일 창밖의 마당만 멍하니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지요. 연희는 그런 아버지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만 같아 남몰래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봄이 오면 마당가에 살구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나비가 날아들었지만 최진사의 눈에는 그 아름다운 풍경조차 가저 아픈 가시처럼 다가왔습니다. 나비처럼 자유롭게 날지도 못하고 꽃향기를 맡으러 한 걸음 내딛지도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서글펐던 것이지요. 연희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맛난 음식을 올리고 재미난 예시이야기를 들려드렸으나 최진사의 얼굴에는 좀처럼 웃음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그저 굳게 닫힌 문 너머로 흘러가는 구름만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어요. 연희는 매일 밤 달림에게 아버지가 다시 웃으며 마당을 거닐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연희는 우연히 창고 구석에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겨두신 오래된 자수틀과 오색 찬란한 명주실 꾸러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햇살을 받은 실타래는 마치 무지개를 한데 묶어놓은 듯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연희는 그 실들을 쓰다듬으며 한 가지 기막힌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밖으로 나갈 수 없다면 밖의 풍경을 방 안으로 들여오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지요. 연희는 그 길로 문 밖을 나가 마을에서 가장 손재주가 좋기로 소문난 명주 할멈을 찾아갔습니다. 명주 할멈은 연희의 지극한 효심에 감동하여 자신이 아껴두었던 가장 길고 넓은 흰 비단을 내어주었어요. 연희는 그 커다란 비단을 아버지의 방바닥에 길게 펼쳐놓았습니다. 최진사는 영문을 몰라 눈을 휘둥그레뜨며 딸을 바라보았지요. 연희는 아버지를 향해 환하게 미소 지으며 자수 바늘을 손에 쥐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 방 안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을 만들어 드릴게요. 이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아버지는 마당의 꽃내음을 맡고 계실 거예요. 연희의 목소리는 맑은 냇물처럼 청아하게 방 안을 울렸습니다. 최진사는 처음에는 그저 어린 딸의 허무맹랑한 소리라 여기며 헛웃음을 지었지만 연희의 눈동자에 서린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연희의 정성 어린 손길이 비단 위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가장 먼저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던 연분홍빛 진달래꽃을 수놓기로 마음먹었지요. 한 땀 한 땀 바늘이 지나갈 때마다 하얀 비단 위에는 생기 넘치는 꽃잎들이 하나둘 피어났습니다. 연희는 진달래꽃의 보드라운 감촉을 표현하기 위해 실의 굵기를 달리하고 햇살에 반짝이는 꽃잎의 이슬까지 투명한 실로 세밀하게 그려 넣었어요. 아침 해가 뜰 때부터 달빛이 창살을 비출 때까지 연희의 손은 잠시도 쉬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부르트고 눈이 침침해질 법도 했지만 연희는 아버지가 수놓아진 꽃길을 보고 기뻐하실 모습만 떠올리며 정성을 다했지요. 최진사는 그런 딸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묘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비단 위에 새겨진 그림이라 여겼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진달래꽃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방 안에는 은은한 꽃향기가 감도는 것만 같았고 바람이 불면 비단 위의 꽃잎들이 살랑살랑 흔들리는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연희는 진달래 옆에 파릇파릇한 새싹과 졸졸 흐르는 시냇물 모양도 수놓았지요. 시냇물은 은실을 사용하여 물살의 일렁임까지 생생하게 표현했습니다. 최진사는 자기도 모르게 비단 위로 손을 뻗어 그 시냇물 줄기를 쓰다듬어 보았어요. 손끝에 닿는 비단의 매끄러운 감촉이 마치 시원한 계곡물에 손을 담근 듯 청량하게 느껴졌습니다. 연희는 아버지가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며 더욱 힘을 내어 바늘놀림을 서둘렀습니다. 진달래가 가득한 봄의 길 옆으로는 어느덧 시원한 그늘을 들이우는 버드나무와 노란 꾀꼬리가 등장하기 시작했지요. 여름의 풍경이 비단 위로 펼쳐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꾀꼬리의 깃털 하나하나를 살려 마치 금방이라도 지저김 소리가 들려올 것처럼 정교하게 수놓았어요. 최진사는 이제 창밖을 내다보는 시간보다 연희가 수놓는 비단기를 바라보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어느덧 방 안의 하얀 비단은 초록빛 생명력으로 가득 차오르기 시작했고 그 길은 최진사의 머리맡에서부터 방문 앞까지 길게 이어졌지요. 방 안은 더 이상 답답한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연희의 사랑과 정성으로 빚어낸 세상에 하나뿐인 낙원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연희는 밤마다 아버지가 잠드신 후에도 호롱불 밑에서 자수를 이어갔습니다. 혹여나 바늘 끝에 찔려 피가 나도 아픈 줄도 모르고 그저 아버지가 내일 아침 보게 될 새로운 풍경만 고민했지요. 최진사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조금씩 길어지는 비단기를 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살고자 하는 의지였고 다시 저 길을 걷고 싶다는 간절한 희망이었어요. 어느 날 연희는 버드나무 아래에 아주 작은 징검다리를 수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징검다리는 아버지가 예전에 연희를 등에 업고 건너던 그 냇가의 돌들과 똑 닮아 있었지요. 최진사는 그 징검다리를 보는 순간 옛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연희의 웃음소리, 물장구를 치던 시원한 감각, 그리고 자신의 튼튼했던 두 다리로 대지를 딛던 그 묵직한 느낌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최진사의 눈가에 어느덧 촉촉한 이슬이 맺혔습니다. 연희는 말없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지요. 두 사람의 마음은 비단 위에 놓인 꽃길처럼 서로에게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연희는 이제 가을의 풍경을 준비했습니다. 붉게 물든 단풍잎과 노란 은행잎이 비단 위를 수놓으며 방 안은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지요. 연희는 단풍잎의 삐죽삐죽한 가장자리부터 가을 하늘의 높은 푸르름까지 명주실의 색을 교묘하게 섞어가며 마치 화폭의 그림을 그리듯 수놓았어요. 최진사는 그 황금빛 길을 보고 있으면 마치 자신이 가을산 한가운데에 서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했습니다. 연희는 아버지가 이 비단 위를 걷는 상상을 하며 꽃길의 폭을 일정하게 맞추고 발바닥에 닿는 촉감이 좋도록 자수 위에 고드라운 솜을 덧대어 입체감을 주기도 했지요. 어느덧 자수 꽃길은 방문 앞 문턱까지 다다랐습니다. 연희는 마지막으로 겨울의 풍경을 수놓기로 했어요. 눈부시게 하얀 눈이 내려앉은 소나무와 그 위를 덮은 소복한 눈송이들, 그리고 추위를 견디며 붉게 피어난 동백꽃이 비단 끝을 장식했습니다. 동백꽃의 붉은 빛깔은 연희의 열정만큼이나 강렬하게 빛났지요. 최진사는 그 동백꽃을 보며 자신의 부러진 다리에도 다시금 따뜻한 피가 도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비단 위에는 사계절이 모두 담겨 있었고 그 길은 이제 아버지가 일어서기만을 기다리는 듯 고고하게 뻗어 있었습니다.
연희는 마침내 마지막 동백꽃잎에 매듭을 지었습니다. 수개월 동안의 대장정이 끝나는 순간이었지요. 연희의 손은 거칠어지고 눈은 휑해졌지만 완성된 꽃길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동자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반짝였습니다. 방 안가득 펼쳐진 비단 꽃길은 살아 움직이는 한편의 대서사시와도 같았어요. 최진사는 넋을 잃고 그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연희는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았지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내고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아 굳어버린 아버지의 발을 정성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 길을 따라 저와 함께 마실을 나가보시겠어요? 연희의 제안에 최진사는 깜짝 놀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희야, 내 다리는 이미 죽은 나무 막대기와 각건을 어찌 걷겠느냐. 내 정성만으로도 충분하다. 최진사는 두려움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연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아버지의 발을 비단 꽃길의 시작점인 진달래꽃 위에 살포시 올려놓았지요. 차가운 발바닥에 닿는 비단의 따스하고 보드라운 감촉에 최진사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잊었던 대지의 감각이었고 생명의 온기였습니다. 최진사는 자신도 모르게 발가락 끝에 힘을 주어 보았습니다. 수년간 아무런 감각도 없던 다리에 아주 미세한 저릿함이 느껴졌지요. 연희는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해보세요, 아버지. 이 꽃길은 아버지를 위해 태어난 길이니까요. 최진사는 연희의 부축을 받으며 상체를 서서히 일으켰습니다.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고 심장은 터질 듯이 고동쳤지만 발밑에 펼쳐진 분홍빛 진달래꽃이 그를 응원하는 듯 보였어요. 최진사는 마침내 한쪽 다리에 힘을 싣고 엉덩이를 바닥에서 떼어보았습니다. 온 집안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고 오직 최진사의 거친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연희는 아버지가 넘어지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그의 허리를 지탱했지요. 최진사의 다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비단 위의 꽃들이 그의 발을 단단히 받쳐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최진사는 눈을 질끈 감고 나머지 한쪽 발을 내디뎠습니다. 발바닥이 비단 위를 스치는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것은 최진사가 수년 만에 자신의 힘으로 내딛는 생애 첫걸음이었습니다. 연희는 벅차오르는 감동에 목이 메었지만 아버지가 집중할 수 있도록 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최진사는 이제 진달래꽃길을 지나 푸른 시냇물이 흐르는 여름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이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 조심스러웠으나 발을 뗄 때마다 다리의 근육이 조금씩 깨어나는 것이 느껴졌지요. 최진사는 비단 위에 수놓아진 징검다리를 밟으며 예전에 연희를 업고 건너던 그 기억을 온몸으로 되새겼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다리에 힘이 불끈 솟아오르는 것이었어요. 연희야, 내가 걷고 있구나. 최진사의 목소리가 떨리며 터져나왔습니다. 연희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아버지를 더욱 꽉 붙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느리지만 확실하게 가을의 황금빛 길을 지나 겨울의 동백꽃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최진사의 이마에는 구슬땀이 맺혔고 온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청년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방문 앞 문턱에 다다랐을 때 최진사는 마지막 힘을 다해 동백꽃의 붉은 봉오리를 밟았습니다. 그 순간 창틈으로 들어온 따스한 햇살이 최진사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지요. 최진사는 마침내 방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눈앞에는 그토록 그리워하던 진짜 마당이 펼쳐져 있었고 봄바람에 실려온 진짜 꽃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혔어요. 최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문설주를 잡고 마당으로 나가는 돛돌 위에 한 발을 올렸습니다.
비단 위를 걷던 감각과는 또 다른 딱딱하고 차가운 돌의 감촉이 온몸을 전율케 했지요. 연희는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은 채 함께 마당으로 내려섰습니다. 흙먼지가 발가락 사이를 파고들고 작은 돌멩이가 발바닥을 자극했지만 최진사에게는 그 어떤 비단보다 고귀하게 느껴졌어요. 최진사는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구름은 여전히 한가로이 흐르고 있었고 살구나무 위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지요. 하지만 오늘따라 그 풍경은 최진사에게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연희야, 내가 내게 다시 세상을 선물했구나. 최진사는 딸의 손을 맞잡으며 깊은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연희는 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고 한참 동안 울음을 그치지 못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최진사가 다시 걸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둘 기와집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방 안가득 펼쳐진 눈부신 자수꽃길을 보고는 탄성을 금치 못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자수가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을 살려낸 기적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명주 할멈은 그 길을 보며 빙그레 웃음을 지었고 마을의 어린 아이들은 비단 위를 조심스레 만져보며 신기했습니다. 최진사는 그날 이후 매일같이 방 안의 비단길을 걸으며 다리에 힘을 길렀습니다. 비단길은 그의 연습장이자 위로의 공간이었고 연희의 사랑을 확인하는 성소였지요. 연희는 아버지가 마당을 넘어 산책을 나갈 수 있게 될 때까지 비단길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꽃길 주변의 산속의 산삼이나 영지버섯 같은 귀한 약초들도 하나둘 수놓아 아버지가 건강을 되찾길 기원했지요. 최진사의 다리는 날이 갈수록 튼튼해졌고 이제는 지팡이 하나의 의지의 마당을 몇 바퀴씩 돌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최진사는 연희에게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우리 이제 이 꽃길을 따라 진짜 산으로 가보지 않겠느냐? 연희는 기쁜 마음으로 채비를 서둘렀지요. 두 사람은 나란히 집을 나서 예전에 최진사가 사고를 당했던 그 산길로 향했습니다. 길가에는 연희가 수놓았던 것과 똑같은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시냇물 소리 또한 비단 위를 쓰다듬던 그 소리와 닮아 있었어요. 최진사는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자신의 발밑에서 피어나는 생명의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부상에 얽매인 환자가 아니라 자연과 하나 되어 숨쉬는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산 중턱에 오르자 탁 트인 전경이 두 사람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마을은 장난감처럼 작아 보였고 멀리 굽이치는 강물은 은빛 비늘을 반짝이며 흐르고 있었지요. 최진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숲의 내음을 만끽했습니다. 연희야, 사람이 진정으로 걷는다는 것은 다리만의 일이 아니더구나. 마음속에 길을 품어야 비로소 발을 뗄 수 있는 것이었어. 최진사의 말에 연희는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오후의 햇살을 받아 길게 산길에 드리워졌지요. 그 그림자는 마치 비단 위에 수놓아진 수려한 묵화처럼 아름다웠습니다. 해질녘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최진사는 문득 방 안의 꽃길을 떠올렸습니다. 그 길은 이제 자신의 발바닥에 그리고 심장 속에 고스란히 옮겨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비단이 없어도 그는 언제든 꽃길을 걸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연희는 아버지가 방에 들어서자마자 비단길을 조심스럽게 걷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길은 그 역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연희는 비단을 정성스럽게 접어 비단 상자에 담았어요. 그것은 가문의 보물로 그리고 효의 상징으로 대대손손 전해질 소중한 기록이 될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최진사가 잠자리에 들자 연희는 방문 앞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걷게 한 것은 오색 명주실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았던 그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연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방 안에서는 최진사의 고른 숨소리가 평온하게 들려왔습니다. 연희는 이제 더 이상 달림에게 소원을 빌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미 그녀의 기도는 이루어졌고 아버지는 다시금 세상이라는 거대한 꽃길 위에 서 계셨으니까요. 연희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튿날 아침 최진사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발밑에 있던 비단길은 사라졌지만 그는 전혀 허전함을 느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맨바닥을 딛는 발바닥의 촉감이 더없이 생생하고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최진사는 스스로 이불을 개고 방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아침 이슬을 머금은 풀내음이 방 안으로 밀려들어왔지요. 최진사는 지팡이도 짚지 않은 채 대도를 내려가 마당 구석의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비단 위를 걷던 것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우물가에서 세수를 하던 최진사는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수년간 그늘져 있던 얼굴에 어느덧 건강한 혈색이 돌고 눈빛은 맑게 깨어 있었지요. 그때 연희가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가 지팡이 없이 걷는 모습을 본 연희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아버지, 지팡이는 어쩌시고요? 연희의 걱정스러운 외침에 최진사는 껄껄 웃으며 자신의 다리를 튼튼하게 두드려 보였습니다. 이제 내 마음속에 내가 수놓아준 꽃길이 이토록 단단히 깔려 있는데 지팡이가 무슨 소용이겠느냐. 연희는 감격에 겨워 아버지를 얼싸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이른 아침의 정적을 깨우며 담장 너머로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담장밖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들도 두 사람의 기쁨을 축하하는 듯 아침 바람에 고개를 까딱였지요. 세상은 온통 그들을 위해 수놓아진 거대한 비단길과 같았습니다. 최진사는 딸의 손을 잡고 마당을 천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흙이 주는 에너지가 온몸으로 전달되었고 연희는 아버지의 보폭에 맞추어 사뿐사뿐 걸음을 옮겼어요. 그날 이후 최진사의 기적 같은 이야기는 인근 마을까지 자자하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연희의 효심을 칭송했고 다리가 아픈 이들이나 마음이 병든 이들이 연희의 비단 꽃길을 보기 위해 찾아오기도 했지요. 연희는 그들을 위해 자신이 비단을 수놓으며 느꼈던 간절함과 희망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연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의 위안을 얻었고 각자의 가슴 속에 자신만의 꽃길을 수놓기 시작했습니다. 기와집 마당은 이제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희망찬 이야기들로 날마다 시끌벅적해졌어요. 최진사는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자신이 직접 수확한 차를 대접하며 산천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방 안에서 한숨 짓던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현자이자 딸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 행복한 아버지였지요. 연희는 아버지가 사람들과 어울려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효도란 부모님께 만난 것을 드리는 것보다 부모님의 가슴 속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씨앗을 심어드리는 것임을 말이지요. 어느덧 해는 중천에 떠오르고 나비들이 마당의 꽃들 사이를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연희에게 속삭였지요. 연희야, 저 나비들도 사실은 내가 수놓은 비단길에서 날아온 것 아니냐? 연희는 장난스럽게 눈을 찡긋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아버지.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누군가의 정성 어린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길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의 웃음은 맑은 하늘로 올라가 솜사탕 같은 구름이 되었고 그 구름은
다시 온 세상 사람들의 머리 위를 포근하게 덮어주었습니다. 마을의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 때쯤 최진사와 연희는 나란히 앉아 저녁 식사를 마쳤습니다. 방 한구석에 놓인 비단 상자는 여전히 은은한 빛을 내뿜고 있는 듯 보였지요. 연희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풍경들을 수놓게 될까 하고 말입니다. 그것이 비단 위가 아니더라도 아버지가 가는 길목마다 자신의 마음을 담은 보이지 않는 꽃길을 계속해서 깔아드리고 싶다고 말이지요. 최진사는 연희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그들의 밤은 꽃내음보다 달콤하고 꿈결보다 아늑하게 깊어갔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연희는 등잔불을 끄기 전 자신의 거칠어진 손마디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지요. 낮 동안 아버지를 부축하며 온 힘을 쏟았던 터라 손끝은 여전히 얼얼하고 감각이 무뎠으나 가슴 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벅찬 기쁨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머리맡에 놓인 어머니의 낡은 자수 틀을 쓰다듬으며 이제는 희미해진 어머니의 채취를 떠올렸어요. 어머니는 생전에 연희에게 자수를 가르치며 늘 말씀하셨지요. 자수란 단순히 천의 실을 꿰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핀 꽃을 세상 밖으로 옮겨 심는 것이란다. 연희는 그 가르침을 새기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서는 풀벌레들이 아버지가 다시 걷게 된 소식을 축하라도 하듯 나지막한 합창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이튿날 아침 창살을 투과한 투명한 햇살이 연희의 감은 눈꺼풀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연희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지만 옆방에서 들려오는 부지런한 소리에 깜짝 놀라 서둘러 몸을 일으켰지요. 방문을 열고 나가니 최진사가 이미 툇마루에 앉아 맑은 공기를 마시며 자신의 다리를 정성스럽게 주무르고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절망의 늪에 빠져 있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가득했지요. 최진사는 연희를 보자마자 아이처럼 해맑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연희야, 이른 아침의 공기가 이토록 달콤한 줄 예전에는 미처 몰랐구나. 최진사의 목소리는 아침 이슬을 머금은 산새의 지저김처럼 싱그러웠습니다. 연희는 아버지의 아침상을 준비하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어요. 가마솥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은 마치 어제 방 안을 가득 채웠던 비단길의 안개처럼 몽글몽글 피어올랐습니다. 연희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이고 텃밭에서 갓 따온 싱싱한 나물을 무쳤지요. 아버지가 다시 걷게 되니 밥상 위의 반찬 하나하나에도 생명이 깃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최진사는 연희가 차려온 밥상을 마주하며 숟가락을 들기 전 기도를 올렸어요. 그 기도는 자신의 건강보다는 고생한 딸의 손을 어루만져주는 듯한 따뜻한 감사가 담겨 있었지요.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나누어 먹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아침 식사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마을에서 가장 마음씨 좋기로 소문난 꼬마 미니가 대문 너머로 고개를 쏙 내밀었습니다. 연희 누나, 최진사 할아버지께서 정말로 걸으셨다는 게 사실이에요? 미니의 커다란 눈동자에는 호기심과 반가움이 가득했지요. 최진사는 미니를 가까이 불러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럼 미니야, 이 누나의 정성 어린 꽃길 덕분에 할아버지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용기를 얻었단다. 미니는 최진사의 튼튼한 다리를 신기한 듯 바라보며 박수를 쳤어요. 그러고는 자기도 나중에 커서 연희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야무지게 다짐했지요. 그 모습이 어찌나 기특했는지 연희와 최진사는 한참 동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명주 할멈이 다시 집을 찾아왔어요. 그녀의 손에는 지난번보다 더 곱고 부드러운 오색 명주실 꾸러미가 들려 있었지요. 연희야, 내 효심이 하늘에 닿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으니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명주 할멈은 최진사의 손을 꼭 잡으며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연희는 명주 할멈이 가져온 실들을 보며 문득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아버지가 걷게 된 이 기적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다른 어려운 이들에게도 희망의 빛이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연희는 명주 할멈에게 마을 입구에 있는 커다란 정자나무 아래에 앉을 수 있는 방석을 수놓아 선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명주 할멈은 연희의 기특한 생각에 무릎을 탁 치며 찬성했지요.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그 정자나무는 우리 마을 사람들이 모여 쉬는 곳이니 내가 수놓은 꽃방석이 있으면 다들 얼마나 좋아하겠니? 연희는 그날부터 다시 자수 틀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만을 위한 길이 아니라 마을 전체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수놓기로 했어요. 최진사도 이제는 가만히 앉아 구경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희의 옆에 앉아 어떤 꽃이 가장 아름다운지, 색깔은 어떻게 배합하는 것이 좋을지 함께 고민하며 길잡이 역할을 해주었지요. 최진사는 연희가 바느질을 하는 동안 곁에서 고전 속의 아름다운 시구들을 읊어주었습니다. 꽃은 소리 없이 피어도 온 산을 물들이고 마음은 보이지 않아도 온 세상을 움직인다. 최진사의 낮은 목소리는 연희의 방 안을 평온하게 감싸 안았어요. 연희는 아버지의 목소리에 맞추어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정자나무 아래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마을 사람들의 평화로운 모습과 그들을 지켜주는 수호신 같은 든든한 나무의 결을 살려 수놓았지요. 실 한 올 한 올에 사람들의 무병장수와 화목을 비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 정성스럽게 새겨 넣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연희의 방 안은 다시금 화려한 색채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자나무 방석에는 푸른 잎사귀들이 무성하게 돋아났고 그 사이사이로 햇살이 부서지는 모양이 마치 보석처럼 반짝였어요. 최진사는 그 자수를 보며 연희의 솜씨가 이제는 단순한 재주를 넘어 마음을 치유하는 예술의 경지에 이르렀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연희의 부르튼 손가락에 연고를 발라주며 미안함과 고마움이 섞인 눈물을 훔치기도 했지요. 하지만 연희는 오히려 아버지가 곁에서 도와주시는 덕분에 하나도 힘들지 않다며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장마가 시작되려는지 하늘이 잔뜩 흐려지고 눅눅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비가 오면 최진사의 다리가 다시 아파지지 않을까 연희는 걱정이 앞섰지요. 하지만 최진사는 오히려 연희의 어깨를 감싸며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걱정 마라, 연희야. 내가 만들어준 마음속의 꽃길은 비바람에도 씻겨 내려가지 않는단다. 최진사는 빗소리를 들으며 방 안에서 연희와 함께 자수시를 정리했어요. 예전 같으면 우울하게 창밖만 보았을 비 오는 날도 이제는 부녀가 오순도순 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지요. 빗방울이 처마 끝을 타고 떨어지는 소리는 마치 비단 위를 구르는 옥구슬 소리처럼 맑게 들렸습니다. 비가 그치고 난 뒤의 공기는 씻은 듯이 맑고 투명했습니다. 연희는 완성된 꽃방석을 들고 최진사와 함께 정자나무로 향했지요. 이제 최진사는 지팡이 없이도 제법 힘차게 평지를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다다르자 정자나무 아래에서 더위를 식히던 어르신들이 두 사람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지요. 연희가 수놓은 방석을 정자 위에 펼쳐놓자 늙은 나무 아래에 갑자기 화려한 꽃밭이 생겨난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아가며 방석에 앉아보며 그 폭신한 감촉과 아름다운 무늬에 감탄을 금치 못했지요.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림이 있을까? 가장 나이가 많은 마을 어르신이 자수를 매만지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사람들은 연희의 효심이 이제 마을 전체의 축복이 되었다며 입을 모아 칭찬했지요.
연희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아버지 최진사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연희가 비단을 수놓던 밤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진정한 기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쌓아온 정성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지요. 정자나무 아래는 어느새 훈훈한 정과 웃음소리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최진사는 연희의 손을 평소보다 더 꽉 잡았습니다. 연희야, 내가 다리를 다쳤던 그날 이후 세상이 온통 회색빛으로만 보였단다. 그런데 내가 수놓은 꽃길을 걷고 나서부터는 길가에 작은 풀꽃 하나도 소중한 생명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 최진사의 고백에 연희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아버지를 걷게 하고 싶었던 마음이 아버지의 영혼까지 다시 살려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요. 두 사람의 발걸음은 노을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물든 길 위를 평화롭게 흘러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연희는 문득 어머니가 쓰시던 자수 틀 너머로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곧 가을이 오면 산은 붉은 단풍으로 갈아입겠지요. 연희는 아버지가 그 단풍길을 따라 더 멀리,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기를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최진사는 마당 한구석에 핀 채송화에게 물을 주며 내일은 마을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알고 있는 좋은 걸귀들을 써서 나누어 주겠노라고 다짐했어요. 부녀의 집은 이제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니라 희망을 깃고 사랑을 수놓는 작은 공방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처마 밑의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며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연희는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정자나무 아래에서 행복해하던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지요. 그들의 미소는 연희가 수놓았던 그 어떤 꽃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연희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나누어 줄수록 더욱 크게 자라나며 그 향기는 바람을 타고 세상 구석구석을 적신다는 것을 말이지요. 최진사의 방에서는 기분 좋은 잠꼬대 소리가 들려왔고 연희 역시 달콤한 꿈을 꾸기 위해 포근한 이불 속으로 몸을 뉘었습니다. 꿈속에서 연희는 아버지가 수놓아진 커다란 비단돛을 단 배를 타고 은하수 너머를 여행하고 있었지요. 배가 지나가는 곳마다 별빛 꽃잎들이 흩날리고 아버지의 다리는 구름 위를 걷듯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연희는 꿈속에서도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 배는 슬픔이 없는 나라, 정성이 기적이 되는 나라를 향해 유유히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연희의 입가에는 잠결에도 옅은 미소가 번졌고 방 안을 비추는 달빛은 그녀의 머리칼을 은색 실로 수놓듯 부드럽게 감싸주었지요. 다음 날 아침 연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었어요. 맑은 물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유난히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낯선 인기척이 들려왔지요. 고개를 들어보니 마을 건너편 고갯마루에 사는 박선비가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박선비는 마을에서 소문난 학자였으나 최근 기력이 쇠하여 집 밖 출입을 거의 하지 못하던 처지였지요. 그는 연희의 소문을 듣고 먼 길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서둘러 박선비를 맞이하며 마당으로 안내했지요. 박선비는 숨을 몰아쉬며 최진사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최진사, 자네가 다시 걷는다는 소식을 듣고 내 이 노구를 이끌고 한 걸음에 달려왔네. 도대체 그 비단길이 무엇이기에 죽었던 다리를 살려냈단 말인가? 박선비의 눈에는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허허 웃으며 박선비를 방 안으로 모셨지요. 연희는 손님을 위해 따뜻한 차를 우려냈습니다. 박선비는 방 안에 여전히 보물처럼 간직된 그 비단 꽃길을 보고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비단 위에 새겨진 꽃잎 하나, 실 한 올을 손끝으로 천천히 더듬어 보았지요.
이것은 단순한 바느질이 아니구먼. 이 안에는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지극한 정성이 펄떡이며 숨쉬고 있어. 박선비의 목소리는 경외심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희를 바라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린 처녀의 마음이 이 늙은이의 굳어버린 심장마저 뛰게 하는구먼. 자네의 효심은 이 마을을 넘어 이 나라의 보배가 될 것이야. 박선비의 극찬에 연희는 몸둘 바를 몰라하며 차를 올렸습니다. 박선비는 그날 최진사와 함께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두 노학자는 삶의 덧없음과 그 안에서 찾은 소중한 인연에 대해 논하며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요. 연희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세상에는 몸이 아픈 사람뿐만 아니라 마음이 외로운 사람도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수놓는 꽃들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보다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연희는 다시 한번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지요. 그녀는 이제 더 넓은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선비가 돌아갈 때 최진사는 문 밖까지 배웅을 나갔습니다. 박선비는 떠나기 전 연희에게 작은 선물을 하나 건넸지요. 그것은 자신이 아끼던 오래된 시집이었습니다. 여기에 담긴 아름다운 시구들이 자네의 바늘 끝에서 더 빛나는 꽃으로 피어나길 바라네. 연희는 고귀한 선물을 소중히 받아 안았습니다. 박선비의 뒷모습은 올 때보다 한결 가벼워 보였고 그가 짚은 지팡이 소리마저 리드미컬하게 울려 퍼졌어요. 연희는 그 지팡이 소리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녁 무렵 연희는 박선비가 준 시집을 천천히 넘겨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자연과 인생을 노래한 주옥 같은 글귀들이 가득했지요. 연희는 그 중에서도 마음의 밭을 일구면 꽃은 절로 피어난다는 구절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내일부터 시작할 새로운 자수의 주제를 정했어요. 이번에는 사계절의 풍경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상징하는 서화들을 비단 위에 함께 새겨 넣기로 마음먹었지요. 최진사는 그런 딸의 곁에서 먹을 갈며 함께 호흡을 맞추었습니다. 방 안에는 묵향과 명주실의 은은한 향기가 뒤섞여 기분 좋은 공기를 만들어냈지요. 연희는 하얀 비단을 펼치고 그 중심에 커다란 태양과 달을 수놓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빛들을 가장 먼저 새겨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최진사는 딸이 술을 놓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언젠가는 이 비단길을 넘어 더 넓은 세상을 향해 연희와 함께 여행을 떠나는 상상을 했어요. 그들의 꿈은 비단 위에서 조금씩 형체를 갖추어가며 밤하늘의 별자리처럼 밝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내린 산마을의 고요함 속에서 연희의 바늘 끝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은하수가 창가에 걸릴 때쯤 연희는 잠시 바늘을 멈추고 창밖의 달을 올려다보았지요. 달님은 여전히 인자한 미소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문득 아버지가 처음 비단길 위를 걸을 때 느꼈던 그 전율을 다시금 떠올렸어요. 그때의 감동은 식지 않는 불꽃이 되어 연희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드는 이 꽃길이 언젠가는 온 세상 사람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줄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지요. 최진사는 깊은 잠에 들어 기분 좋은 꿈을 꾸는 듯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아버지의 평온한 얼굴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안도하며 자수 틀 옆에 기대어 잠시 눈을 붙였지요. 꿈속에서 그녀는 이제 수많은 사람과 함께 무지개로 만든 꽃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 길 끝에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활짝 웃으며 두 팔을 벌리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연희는 꿈속에서 어머니의 품에 안겨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밤바람은 살랑살랑 불어와 연희의 꿈을 축복하며 나뭇잎들을 조심스럽게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 산들바람에 실려온 풀내음이 연희의 콧등을 간지럽히자 연희는 감았던 눈을 천천히 뜨며 어머니의 온기가 남은 가슴을 가만히 쓸어내렸어요. 꿈결에 느꼈던 그 따스함은 단순히 잠결의 환상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곁에 살아 숨쉬는 아버지와 이 집안을 감싸는 평화가 빚어낸 현실의 온도였지요. 연희는 자수 틀 위에 엎드려 잠들었던 탓에 조금 뻣뻣해진 목을 부드럽게 돌리며 창살 사이로 스며드는 새벽녘의 푸르스름한 빛을 응시했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에 고요함 속에서도 연희의 손은 어느덧 어제 준비해 두었던 금실과 은실을 향해 조심스럽게 뻗어나갔어요. 가장 먼저 바늘 끝이 닿은 곳은 하얀 비단의 정중앙이었습니다. 연희는 그곳에 이 세상 모든 생명을 비추는 눈부신 태양을 수놓기 시작했지요. 아버지가 어둠 속에서 희망을 찾았듯이 이 비단을 보는 모든 이들이 가슴 속에 뜨거운 해 하나를 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금실은 촛불 하나 없는 방 안에서도 스스로 빛을 내는 것만 같았고 연희의 정성이 더해질수록 태양의 가장자리는 이글거리는 생명력으로 채워졌어요. 연희는 태양의 붉은 기운을 표현하기 위해 진홍색 실을 섞었으며 마치 실제로 열기가 느껴질 듯 정교하게 바늘을 놀렸습니다. 최진사는 딸의 기척에 잠에서 깨어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몸을 일으키는 동작이 제법 자연스럽고 매끄러웠지요. 그는 딸이 이른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수놓는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진사는 조용히 일어나 연희의 곁으로 다가와 앉았어요. 연희야, 밤새 꿈길이 참으로 고왔던 모양이구나. 내 눈동자에 아직도 무지갯빛이 서려 있으니 말이다. 최진사는 연희의 흐트러진 머리칼을 다정하게 넘겨주며 딸이 사용하는 실꾸러미를 가지런히 정리해 주었지요. 연희는 아버지의 손길에 고개를 들어 방긋 웃어 보였습니다. 아버지, 꿈속에서 어머니를 뵈었어요. 어머니께서도 아버지가 다시 걸으시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고 계셨답니다. 연희의 말에 최진사의 눈가가 잠시 촉촉해졌지만 이내 강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어머니도 하늘에서 너의 지극한 효심을 대견해 하고 계실 게다. 자, 이제 이 아비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이 금실은 내가 조금씩 풀어서 건네주마. 최진사는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연희가 술을 놓기 좋도록 실을 한 올 한 올 정성껏 골라냈어요. 부녀가 함께 만드는 태양은 아침 해가 고개를 내밀 때쯤 완연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금방이라도 비단 밖으로 솟구쳐 오를 것 같은 기세의 태양 옆으로 연희는 이제 은은한 은빛의 달을 수놓기 시작했어요. 해가 세상의 낮을 밝힌다면 달은 지친 이들의 밤을 보듬어주는 위로의 빛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은실은 달빛처럼 차분하고 고결하게 비단 위를 쓸었지요. 연희는 달의 표면에 비친 그림자까지 세밀하게 표현하며 보는 이의 마음이 평온해지도록 부드러운 곡선을 살려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이때 마당 쪽에서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주 할멈이 이른 아침부터 정성껏 찐 백설기를 보자기 싸서 들고 온 것이었지요. 최진사 댁에 기쁜 기운이 가득하니 이 늙은이도 덩달아 힘이 나서 떡을 좀 쪄왔소. 명주 할멈은 방 안으로 들어와 연희가 수놓은 해와 달을 보고는 그만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어쩌면 이렇게 영롱할 수가 있을까. 내 평생 수많은 자수를 보아왔지만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한 번에 사로잡는 것은 처음이구려. 명주 할멈은 떡 보따리를 내려놓는 것도 잊은 채 한참을 감탄했어요. 명주 할멈은 연희의 손을 잡으며 그 훌륭한 솜씨 뒤에 숨은 노고를 위로했습니다. 연희야, 내 바늘은 이제 단순히 천을 꿰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조각난 마음들을 이어붙이고 있구나. 이 해와 달을 보고 있으면
근심 걱정이 다 녹아내리는 기분이 드는구나. 명주 할멈의 진심 어린 칭찬에 연희는 얼굴을 붉히며 손사래를 쳤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작업이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사실에 더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최진사는 명주 할멈이 가져온 떡을 나누어 먹으며 앞으로 연희가 수놓을 더 넓은 세상의 풍경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연희는 해와 달 아래에 마을 사람들의 소망을 담은 작은 그림들을 채워 넣기로 했습니다. 연희는 가장 먼저 미니가 가지고 싶어 하던 예쁜 꽃신을 수놓았지요. 미니의 작고 귀여운 발을 떠올리며 꽃신 위에 아주 작은 나비 한 마리가 앉아 있는 모습으로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 옆에는 명주 할멈의 건강을 비는 십장생의 소나무와 학도 수놓았어요. 자수 틀 위에서는 마을 사람들의 이름은 없지만 그들을 상징하는 따뜻한 마음들이 하나둘 형태를 갖추어 갔습니다. 최진사는 딸이 술을 놓는 동안 마당으로 나가 어제보다 조금 더 멀리 걷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는 이제 대문 밖 길가까지 나가 길게 뻗은 산길을 바라보았지요. 다리에는 이제 제법 단단한 근육이 잡혀 있었고 발바닥에 닿는 흙의 감촉은 그에게 살아있음을 일깨워주는 가장 고마운 축복이었습니다. 최진사는 문득 길가에 핀 민들레 한 송이를 꺾어 방 안으로 가져왔어요. 그리고는 연희의 자수틀 옆에 조용히 놓아두었지요. 자연이 준 진짜 꽃을 보며 내 자수의 생기를 불어넣어 보렴. 최진사의 배려에 연희는 더욱 생생한 색감으로 민들레를 수놓을 수 있었습니다. 정오가 지나자 박선비가 다시 집을 방문했습니다. 오늘은 손에 낡은 붓과 벼루를 들고 있었지요. 최진사, 자네 딸이 마음을 수놓는다면 나는 그 곁에 덕담을 적어보려 하네. 우리 마을의 평안을 비는 글귀를 함께 남기면 어떠하겠는가? 박선비의 제안에 최진사는 무릎을 치며 반겼습니다. 연희는 비단 한쪽 귀퉁이에 박선비가 글을 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드렸지요. 박선비는 숨을 고른 뒤 효행일가 임만천리라는 글자를 힘차게 써내려갔습니다. 한 사람의 효도가 한 가정을 일으키고 그 어진 마음이 천리까지 퍼져나간다는 뜻이었지요. 연희는 박선비의 글씨 주변을 따라 은은한 난초를 수놓았습니다. 먹향이 채 가시지 않은 글씨와 연희의 섬세한 자수가 어우러지니 비단은 이제 하나의 거대한 예술 작품이 되어 방 안을 압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선비와 최진사가 함께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방 안을 들여다보며 연희의 자수와 박선비의 글씨가 빚어낸 조화에 숨을 죽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비단을 보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자신들의 삶도 저 해와 달처럼 밝고 온화하게 바뀔 것 같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지요. 연희는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비단 아래쪽에 맑은 냇물이 흐르는 풍경을 수놓았어요. 그 냇물은 마을을 관통하는 개울과 똑같이 생겼는데 연희는 그 물속에 논이는 작은 물고기들의 비늘까지 하나하나 빛나도록 은실을 섞어 넣었습니다. 물고기들이 꼬리를 치며 헤엄치는 듯한 생동감이 느껴지자 구경하던 민희는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물고기를 잡으려다 모두의 웃음을 자아냈어요. 방 안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꽃길이 하나씩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사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자신의 회복 과정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내가 이 다리로 다시 설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딸이 만든 비단 덕분이 아니라 저 작은 바늘 구멍 사이로 흐르는 딸의 눈물과 사랑을 보았기 때문이라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그런 비단길이 되어준다면 세상에 넘지 못할 문턱이 어디 있겠는가. 최진사의 말은 사람들의 가슴 깊은 곳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가족의 소중함과 이웃의 따뜻함을 다시금 되새기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지요. 해질녘이 되어 사람들이 돌아가고 난 뒤 연희는 잠시 창틀에 기댄 채 노을을 감상했습니다. 하늘은 연희가 비단에 수놓았던 것보다 훨씬 더 장엄하고 화려한 빛으로 타오르고 있었어요. 연희는 그 노을을 보며 다음 회차에 수놓을 풍경들을 구상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을의 잔치 풍경을 담고 싶었지요.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고 춤을 추며 모든 갈등과 미움이 녹아내리는 대화합의 장을 비단 위에 펼쳐 보이고 싶었습니다. 연희의 머릿속에는 벌써 풍물패의 꽹과리 소리와 여인네들의 고운 옷자락이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었어요. 최진사는 연희의 곁에 앉아 함께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연희야, 이제 저 산 너머의 세상도 너의 자수처럼 평화롭기를 기도하자꾸나. 너의 정성이 담긴 이 비단이 언젠가는 임금님 계신 궁궐까지 전해져 온 나라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지도 모르지 않느냐. 최진사의 농담 섞인 꿈 같은 이야기에 연희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연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미 그런 거창한 꿈보다 아버지가 내일 아침에도 지팡이 없이 마당을 건강하게 산책하는 소소한 행복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지요. 밤이 되자 연희는 다시 등잔불을 밝혔습니다. 낮에 박선비가 써준 글씨 주변에 금빛 실로 테두리를 두르는 작업을 시작했지요. 글씨가 더욱 돋보이도록 명암을 조절하고 주변에 작은 별들을 수놓아 밤하늘의 은하수가 글자 사이로 흐르는 듯한 효과를 주었습니다. 최진사는 연희가 피곤할까봐 어깨를 주물러주며 곁을 지켰어요. 부녀의 그림자는 벽면에 길게 늘어져 마치 두 사람이 비단 위에서 춤을 추는 것 같은 형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조화로운 모습은 지나가는 밤바람조차 숨을 죽이고 지켜볼 만큼 아름답고 경건했어요. 연희는 한 땀의 바느질에도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실이 엉키면 실망하지 않고 천천히 풀어냈고 색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낌없이 뜯어내고 다시 시작했지요. 그런 연희의 인내심은 최진사가 다리의 고통을 참으며 다시 걷기 위해 노력했던 그 끈기와 닮아 있었습니다. 부녀는 서로의 눈빛만 보아도 상대방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깊은 교감을 나누고 있었어요. 비단 위에 새겨지는 해와 달은 이제 연희와 최진사 두 사람의 심장 소리에 맞추어 박동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연희는 겨우 바늘을 놓았습니다. 해와 달의 배치가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었고 마을 사람들의 소망을 담은 작은 그림들도 제 다리를 찾아 빛나고 있었지요. 연희는 완성되어가는 비단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이것이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최진사는 딸의 손을 잡고 잠자리로 이끌었지요. 고생 많았다, 연희야. 오늘 밤은 내가 수놓은 저 태양이 내 꿈을 아주 따뜻하게 비추어 줄 게다. 연희는 아버지의 배움을 받으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 연희의 꿈속에는 비단 위의 태양이 진짜 하늘로 솟아올라 온 마을을 비추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빛 아래서 병이 났고 가난했던 이들의 곳간에는 곡식이 가득 찼으며 서로 미워하던 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화해했지요. 연희는 그 광경을 보며 소리 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꿈속의 아버지는 이제 지팡이도 없이 저 멀리 산등성이까지 뛰어 올라가며 연희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연희는 그 활기찬 모습에 가슴이 벅차올라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연희는 어제보다 훨씬 가벼운 몸으로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방문을 열기도 전에 마당에서 활기찬 빗질 소리가 들려왔지요. 연희가 깜짝 놀라 나가보니 최진사가 허리를 꼿꼿이 펴고 마당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쓸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버지,
벌써 이렇게 무리하시면 어떡해요? 연희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최진사는 빗자루를 든 채 환하게 웃었습니다. 걱정 말거라, 연희야. 어젯밤 꿈에 내가 수놓은 해님이 내 다리를 아주 따뜻하게 데워주었는지 오늘 아침에는 날아갈 듯 가볍구나. 최진사의 걸음걸이는 어제보다 훨씬 더 힘차고 당당했습니다. 연희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자신의 정성이 정말로 아버지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치유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연희는 서둘러 세수를 하고 아침상을 준비하기 위해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솥 안에서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소리가 마치 축하의 노래처럼 들려왔지요. 마당 한쪽에서는 최진사가 빗질을 멈추고 활짝 핀 무궁화 꽃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이 연희가 수놓은 비단 꽃길처럼 소중하고 아름답게 비치고 있었지요. 그때 대문 밖에서 수레 끄는 소리와 함께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청년들이 최진사의 회복을 축하하기 위해 귀한 나무 식초와 산나물을 한가득 싣고 온 것이었지요. 최진사 어르신, 저희가 어르신 다시 걷게 된 기념으로 마을 잔치를 열기로 했습니다. 청년들의 활기찬 외침에 집안은 금세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연희는 사람들을 맞이하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지요. 이제 이 비단은 우리 집만의 보물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희망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최진사는 청년들의 손을 이리리 맞잡으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는 이제 누구의 부축도 받지 않고 청년들과 나란히 서서 마을 잔치 계획을 세웠지요. 연희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부엌 선반 위에 놓인 비단 상자를 살며시 만져보았습니다. 상자 안의 비단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그 안에는 마을 사람들의 웃음과 아버지의 강인한 의지가 촘촘히 새겨져 있었어요. 연희는 오늘 잔치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마지막 자수 한 땀을 위해 다시금 마음 바늘 바구니를 정리했습니다. 정오 무렵 마을 공터에는 커다란 차일이 쳐지고 고소한 부침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연희는 아버지가 사람들과 어울려 즐겁게 담소를 나누는 것을 확인하고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지요. 그리고는 비단의 가장 아래쪽 마을 사람들이 딛고 서야 할 땅을 수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은 거칠고 딱딱한 흙이 아니라 금실과 은실이 섞인 부드러운 융단처럼 표현했지요.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 그 발걸음이 꽃길이 되기를 바라는 연희의 마지막 축복이었습니다. 바늘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황금빛 흙길이 생겨났고 그 길은 비단의 시작점인 해와 달로 이어졌습니다. 연희가 마지막 매듭을 지으려 할 때 창밖에서 미니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희 누나, 빨리 나와보세요. 아버지가 지금 춤을 추고 계셔요. 연희는 깜짝 놀라 바늘을 멈추고 마당으로 달려나갔지요. 정말로 최진사는 마을 풍물패의 장단에 맞추어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고 있었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날렵한 몸짓은 아니었지만 그의 발은 단단히 대지를 딛고 있었고 얼굴에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환희가 서려 있었지요. 연희는 그 모습을 보며 참았던 눈물을 펑펑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풍물패의 징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최진사의 발걸음은 더욱 힘차졌습니다. 그는 마치 비단 위에 꽃길을 걷는 것처럼 우아하고 경건하게 마당을 누볐지요. 사람들은 그 기적 같은 광경에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몇몇 아낙네들은 연희의 손을 잡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희는 아버지가 다시 춤추는 이 순간이 영원히 멈추지 않기를 바랐어요.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이미 수만 송이의 자수꽃이 활짝 피어나 향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갈 즈음 연희는 방 안에서 완성된 비단을 들고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연희가 펼쳐 보인 비단을 응시했지요. 해와 달이 중심을 잡고 박선비의 힘찬 글씨가 빛나며 마을의 풍경이 수놓아진 그 비단은 노을빛을 받아 형언할 수 없는 광채를 내뿜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단순한 자수가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담은 거울이라 생각했지요. 최진사는 비단 앞에 서서 연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연희가 수놓은 것은 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최진사의 목소리는 잔잔하지만 힘있게 마을 공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비단 주위로 모여들어 조심스럽게 그 결을 만져보며 자신의 소망을 빌었지요. 병든 아들을 둔 어머니는 건강을 빌었고 흉작으로 시름 깊던 농부는 풍년을 기원했습니다. 연희는 그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자신이 수놓은 한 땀 한 땀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지니는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전체의 마음을 잇는 보이지 않는 실타래가 되어 있었지요. 밤이 깊어 잔치가 끝나고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는 연희가 보여준 비단의 잔상이 오래도록 남아 있었지요. 최진사와 연희는 정리를 마치고 조용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는 아직도 잔치의 여운이 감돌고 있었고 달빛은 어제보다 더욱 밝게 기와지붕을 비추고 있었어요. 연희는 방 안에 다시 비단을 펼쳐 놓았습니다. 이제 이 비단은 마을 정자에 걸려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는 상징이 될 예정이었지요. 최진사는 비단 위에 수놓아진 자신의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연희가 몰래 아버지가 지팡이를 짚지 않고 산을 오르는 뒷모습을 아주 작게 수놓아 두었던 것이었지요. 최진사는 그 세밀한 배려에 가슴이 뭉클해져 연희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연희야, 내 덕분에 이 아비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하지만 내가 만들어준 이 아름다운 세상을 조금 더 오래 보고 싶어지는구나. 최진사의 진심 어린 말에 연희는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부녀의 사랑은 밤하늘의 은하수보다 깊고 고요하게 흘러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정자나무 아래로 모여들었습니다. 최진사와 연희가 비단을 들고 나타나자 모두가 경건한 마음으로 길을 터주었지요. 최진사는 직접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정자의 가장 높은 곳에 비단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자 비단이 너울거리며 해와 달이 살아 움직이는 듯 보였고 박선비의 글귀는 마을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처럼 빛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비단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서로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넸지요. 마을은 이제 예전의 평범한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효심이 꽃피는 기적의 마을로 다시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정자 아래 앉아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웃끼리 다투던 소리는 사라지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다정한 목소리만이 가득했지요. 연희는 자신의 작은 바늘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에 겸손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지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자수를 이어가겠노라고 말입니다. 최진사는 그런 딸의 옆에 앉아 붓을 들고 새로운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부녀가 함께 만드는 예술은 이제 마을을 넘어 산맥을 타고 멀리 퍼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자나무 아래 모여든 마을 사람들의 눈동자에는 정자에 걸린 비단 꽃길이 반사되어 저마다 오색 찬란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비단 위에서 넘실거리는 해와 달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바람을 타고 굽이쳤고 그 광경을 지켜보는 이들의 가슴 속에는 말로 다 못할 따뜻한 위로가 차오르고 있었지요. 박선비가 쓴 힘찬 글귀는 마을을 지키는 든든한 약속처럼 보였으며 그 곁에 수놓아진 연희의 난초는 선비의 고결한 기상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했지요.
사람들은 한참 동안 정자 밑을 떠나지 못하고 비단을 우러러보며 저마다의 가슴 속에 맺혀 있던 응어리들을 하나둘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사는 그런 마을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며 이제야 자신의 다리가 온전히 나았음을 실감했어요. 육신의 상처가 아물어 걷게 된 것보다 자신의 집 마당을 넘어온 마을에 희망의 길을 깔아준 딸의 정성이 더없이 고맙고 대견했습니다. 연희는 사람들 틈에서 조용히 빠져나와 마을 어귀를 흐르는 개울가로 향했지요. 비단을 완성하느라 잠시 잊고 있었던 맑은 물소리가 귀를 간지렸고 그 물속에는 자신이 수놓았던 것보다 훨씬 더 반짝이는 진짜 물고기들이 은빛 비늘을 뽐내며 헤엄치고 있었어요. 연희는 그 광경을 보며 자연이 주는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 어떤 자수보다도 위대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마을에 저녁 연기가 피어오를 즈음 최진사가 연희의 곁으로 다가왔지요. 그는 이제 지팡이도 없이 제법 씩씩한 걸음으로 자갈밭을 밟으며 다가왔습니다. 연희야, 저 정자에 걸린 비단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내 심장이 다시 뛰는 것 같구나. 내가 수놓은 것은 단순한 꽃길이 아니라 이 아비가 잃어버렸던 세상에 대한 사랑이었어. 최진사는 연희의 거칠어진 손을 꼭 잡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연희는 아버지의 손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온기에 참았던 마음이 울컥해졌어요. 부녀는 노을이 지는 개울가에 앉아 한참 동안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말 없는 대화를 나누었지요. 다음 날 아침 연희는 그동안 미루어 두었던 작은 결심 하나를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를 모시고 돌아가신 어머니의 묘소를 찾는 일이었어요. 최진사가 다리를 다친 이후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산 중턱의 조용한 솔밭이었습니다. 최진사는 연희의 제안에 잠시 긴장한 기색을 보였으나 이내 강인한 의지로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내 어머니에게도 이 기적 같은 소식을 전해야지. 내가 만들어준 마음속의 꽃길을 따라 한 걸음씩 가보자꾸나. 최진사는 비단 주머니에 연희가 수놓은 작은 동백꽃 손수건을 챙겨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산길은 험하고 가팔랐으나 최진사의 발걸음에는 예전에는 없던 굳건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희는 아버지의 보폭에 맞추어 천천히 산을 올랐지요. 길가에 핀 들꽃들은 연희가 수놓았던 도안들과 꼭 닮아 있었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는 마치 비단이 사각거리는 소리처럼 정겨웠습니다. 최진사는 숨이 가빠올 때마다 가슴에 품은 동백꽃 손수건을 만지며 힘을 내었어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자신의 몸을 지탱해주는 대지의 단단함이 살아있음의 환희로 다가왔고 연희는 그런 아버지의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어머니의 묘소는 소량기가 가득한 명당에 자리 잡고 있었지요. 최진사는 묘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떨리는 손으로 잡초를 뽑아냈습니다. 여보, 내가 돌아왔소. 우리 연희가 수놓아준 꽃길을 밟고 당신 곁으로 내 발로 직접 걸어왔소. 최진사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당당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연희는 어머니의 무덤가에 자신이 아침 일찍 수놓은 작은 꽃핀을 꽂아드렸지요. 그 꽃핀은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며 마치 어머니가 웃으며 화답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곳에서 내려다본 마을은 연희가 수놓았던 비단 속 풍경보다 훨씬 더 평화롭고 고요했습니다. 마을 정자에 걸린 비단이 아주 작게 나부끼는 것이 보였고 그 주변으로 모여든 사람들의 모습이 개미처럼 작게 보였지요. 최진사는 산 아래를 내려다보며 연희에게 말했습니다. 연희야, 이제 보니 저 아래 세상 전체가 커다란 비단이었구나. 우리 모두는 그 비단 위에 각자의 색으로 삶을 수놓아가는 존재들이었어.
최진사의 철학적인 말에 연희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연희는 박선비가 선물했던 시집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는 시집의 마지막 빈 페이지에 자신의 마음을 담은 짧은 시 한 편을 적어 넣었지요. 바늘 끝에 맺힌 것은 실이 아니라 간절한 염원이었고 비단 위에 핀 것은 꽃이 아니라 꺾이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연희는 자신이 평생 이어갈 자수의 길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아픈 곳을 어루만지고 희망을 틔우는 치유의 길이어야 함을 다시 한번 다짐했지요. 최진사는 옆에서 먹을 갈며 연희가 수놓을 새로운 밑그림을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세월이 조금 더 흘렀으나 최진사와 연희의 이야기는 결코 낡은 전설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정자나무 아래 걸린 비단을 보며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고 연희는 이제 마을의 어린 처녀들에게 자수를 가르치며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전해주었지요. 연희의 공방에는 항상 향기로운 차 향기와 명주실의 고운 색채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제자들에게 항상 강조했지요. 가장 아름다운 자수는 손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하는 진심 어린 눈물 한 방울에서 시작된단다. 연희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의 손끝에서도 이제 하나둘 기적의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머리에 서리가 내려앉기 시작한 최진사는 이제 마을의 인자한 어른으로 추앙받으며 날마다 산책을 즐겼습니다. 그는 더 이상 비단길이 없어도 세상의 모든 길을 꽃길로 여겼지요. 돌멩이 하나, 흙먼지 한 점까지도 자신을 지탱해주는 고마운 동반자로 생각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소중히 내디뎠습니다. 연희는 그런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이제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대신해 아버지를 지키는 든든한 소나무가 되어 있었어요. 두 사람의 집 담장 너머로는 사계절 내내 지지 않는 마음의 꽃향기가 만발했습니다. 눈이 소복이 내리던 어느 겨울날이었지요. 최진사와 연희는 화로 앞에 마주 앉아 군밤을 구워 먹으며 옛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연희는 문득 창밖의 하얀 세상을 보며 아버지가 처음 비단 길 위를 걷던 그날을 떠올렸어요. 아버지, 그때 진달래꽃 위를 처음 디디실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연희의 질문에 최진사는 잠시 눈을 감고 추억에 잠겼습니다. 마치 죽어있던 내 몸속으로 봄바람이 몰려들어오는 기분이었지. 내가 수놓은 그 붉은 실 한 올 한 올이 내 핏줄이 되어 다시 흐르는 것 같았단다. 최진사의 대답은 화로의 불꽃처럼 따뜻하게 방 안을 데워주었습니다. 이제 연희의 자수 비단은 낡아 색이 바랬을지 모르지만 그 비단이 심어준 사랑의 씨앗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뿌리를 내려 울창한 숲을 이루었습니다. 마을은 인근에서 가장 화목하고 정이 넘치는 곳으로 소문이 났고 길을 지나던 나그네들도 이곳에 머물면 마음의 병이 씻은 듯 낫는다고 입을 모았지요. 그것은 화려한 치장이나 대단한 권력이 만든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처녀의 지극한 효심과 그 마음을 믿고 일어선 한 아버지의 용기가 빚어낸 소박하지만 위대한 기적이었지요. 연희는 오늘도 등잔불 밑에서 새로운 비단을 펼칩니다. 이번에는 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닌 세상을 향해 건네는 위로의 편지를 수놓으려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 흘리는 이들, 길을 잃고 헤매는 이들을 위해 밤하늘의 별자리처럼 빛나는 길잡이 꽃들을 한 땀 한 땀 새겨 넣지요. 최진사는 딸의 정성스러운 바늘 놀림에 맞추어 나지막이 노래를 흥얼거립니다. 부녀의 그림자는 창호지에 비쳐 한 폭의 수채화처럼 어우러지고 그 평화로운 광경 위로 하얀 눈송이들이 축복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은 때로 우리에게 차가운 겨울바람을 보내오고 때로는 걷지 못할 만큼 험난한 자갈길을 내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을 다시 걷게 만드는 힘은 거창한 기적이 아니라 곁에서 묵묵히 꽃을 수놓아주는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임을 연희와 최진사는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지요.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땅 아래에도 어쩌면 누군가 우리를 위해 보이지 않는 정성으로 수놓은 비단 꽃길이 깔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연희의 바늘 끝에서 시작된 그 위대한 여정은 이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길로 남아 지친 영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따스한 향기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겨울밤, 최진사의 고른 숨소리와 연희의 정성 어린 바느질 소리가 어우러져 마을의 정적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달빛을 타고 산맥을 넘어 고단한 하루를 보낸 모든 이들의 꿈속으로 스며들어 세상에서 가장 보드라운 비단 이불이 되어 주었지요.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우리 모두의 발밑에도 연희가 수놓은 눈부신 진달래 꽃길이 활짝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최진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꽃길을 따라 힘차게 세상 밖으로 나갈 용기를 얻으며 가슴속 깊은 곳에 자신만의 꽃 한 송이를 소중히 피워 올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봅니다.